우리가 흔히 비겁이 많은 사주를 군겁쟁제라고 해서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주들이 안녕하세요. 힐링베이비의 힐링사주입니다. 오늘은 비겁이 많은 사주의 특징과 그에 따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겁이 많은 사주는 뭘 의미하냐면 내 사주의 만세력에서 비견이라고 써있는 글자와 겁재라는 글자가 지지에 2개 이상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지는 두 번째 줄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이 많으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나와 내 동료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비견이 많다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은 거고 내 사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견이 많은 사주는 내가 친구나 동료,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과 자꾸 엮일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론 형제나 자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겁재라는 것은 비견과 비슷하지만 약간 경쟁의 의미가 조금 더해 있어요. 왜냐하면 음양의 성질이 다른 것이다 보니까 내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겁재에는 조금 더 성격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비겁이라고 하는데 이 비겁이 많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주에 짜여있는 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으면 굉장히 자아가 확장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대 해석 같은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화를 내거나 자기랑 뜻이 안 맞으면은 돌아설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낸다는 것이 폭력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비겁이 많으면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거부당했다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비겁이 많은 사주는 잘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상하관계보다는 또래들과 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와 동업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주를 써먹으면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겁이 많은 사주를 군겁쟁제라고 해서 하나의 재물을 나눠 먹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주들이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훨씬 잘 풀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에게 들어오는 재물의 양이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푸는 것이 나의 돈 버는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내 사주에 남들에게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먼저 나서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 훨씬 더 기쁘게 나눌 수 있고 나의 돈 버는 의미가 나에게 더 값진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돈이 더 즐겁게 벌릴 수 있고 자기가 번 것을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투자 방법들을 어떤 걸 권하냐면 어차피 내가 돈이 모여도 이런 사주들은 쉽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나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좀 활용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겁이 많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저축이 아니라 대출을 미리 좀 받아서 그 대출을 갚아나가는 게 나에겐 저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비겁이 많은 사주이긴 합니다만 이제 돈을 가진 것보다 뭐 집이나 이런 걸 살 때 좀 더 무리를 해서 일부러 이게 대출을 하고 이제 그것을 갚아가는 것이 내가 나의 부를 쌓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분별한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사주에 비겁이 많다면 어차피 내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든 나갈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주들 같은 경우에는 돈만 생기면 뭐 사고가 나가서 돈을 쓴다던가
된다던가 돈 좀 생기면 뭐 물건이 고장 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쌓이기보다는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흘러나갈 돈이 나면 내가 미리 대출 받아서 그 갚는 쪽으로 그것을 보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오늘은 비겁이 많은 사주의 특징과 비겁이 많은 사주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의 전환을 해서 조금 더 즐겁게 돈을 벌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돈을 모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